예, 이번에 어르신 법률교실의 주제는 역사에서 법을 보다. 그리고 와이로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에서 법을 보다는 진시황 시대의 일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진시황의 암살 시도와 법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당시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에 있어서 진시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나라 태자단이 진시황은 언젠가는 연나라를 쳐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하여 형가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진시황의 마음에 들어하는 진상풀을 마련해서 형가가 진시황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진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진나라를 탈출해서 진시황이 정적으로 지목한 번호기 장군의 목과 그리고 연나라의 곡창지대인 독항지방의 지도를 준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가는 그것을 갖고 진시황을 유혹해서 만나는 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때 연나라 태자단에게 또 하나 받은 것이 비수 상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비수가 날카로운지 서리도 자를 수 있을 정도라고 해서 살짝만 되어도 그 생명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비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암살본 형가가 궁궐의 대전에서 진시황을 그 상절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추운 연나라와 따뜻한 진나라의 차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연나라에서는 옷이 두꺼운 것을 입기 때문에 한번 옷을 잡고 확 끌어가지고 그때 비수로 공격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따뜻한 진나라에서는 옷이 두껍질 않죠. 그래서 암살객인 형가가 진시황의 옷수매를 확 잡아 끌어가지고서는 그 비수로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진시황은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니까 옷이 두껍지 않아가지고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수의 방향이 빗나가서 결국 진시황에 대한 공격이 실패가 돼버린 거죠. 즉 기후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했는데 사실 암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중의 지혜를 모을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진시황은 형가의 공격을 받고 형가에 대해서 다시 반격을 하는데 진시황 역시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당시 진나라의 법률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있는 궁궐의 대전에서는 누구도 무기를 지참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어요. 유일하게 궁궐에서는 진시황만 대전에서 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앙이 갖고 있는 칼은 좀 길고 크겠죠. 그래서 형가가 바로 앞에서 암살범의 비수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하고 물고 물리는 그 과정 속에서 빈틈을 노려가지고서는 칼을 빼야 되는데 뺄 수가 없었습니다. 칼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궁궐에 있는 시종들이 칼을 들고 올라와서 진시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무기를 지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설령 그렇게 공격을 해서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당시 진나라의 법률이었습니다. 그때 시종이 진시황에게 말하기를 전하 칼을 등에 지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진시황이 칼집을 등으로 돌린 거죠. 그렇게 긴 칼을 빼고 있는 사이에 시종들과 다툼을 하던 형가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비수를 진시황을 하여 확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빗나가 기둥에 꽂히면서 그때 진시황이 칼을 빼가지고 형가를 처단하였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봤을 때는 법률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있었으며 한번 정해진 법률을 지켜야 하는 것은 고금이 같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일러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와이로는 어디에서 왔을까? 와이로는 흔히 일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원은 바로 고려시대였습니다. 일본의 와이로라고 하는 말은 뇌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이 고려시대 때 생겨났다고 하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명종 임금이 단독으로 야행을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깊은 산중에서 날이 저물게 되었는데 민가를 하나 발견하고 하루를 묵고자 청을 했지만 집주인이 거절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주막이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임금이 주막을 가서 이제 하룻밤 유숙을 하려고 했는데 나오다가 대문에 보니까 어떤 큰 문구가 있었습니다. 유아무와 인생지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있는데 개구리가 없는 게 인생의 한이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도대체 개구리가 뭘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명종 임금은 주막에 들려서 주모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과거에 낙방하고 마을에도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집안에서 책만 읽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저히 그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서는 못 참겠다. 임금은 생각을 하고 다시 그 집으로 가서 사정한 끝에 하룻밤 묵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장, 그 문구의 뜻 좀 알고 싶소이다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장이 얘기하기를 까마귀가 꾀꼬리에게 노래 시합을 했었던 사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일 후에 심판은 백로가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꾀꼬리는 더 아름답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있는데 까마귀는 노래는 연습도 하지도 않고 개구리만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윽고 3일 후에 노래 시합을 했는데 백로가 글쎄 심판을 하는데 결과는 어이없게도 까마귀가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꾀꼬리가 분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와이로가 있었던 것이죠. 백로의 기의식인 개구리를 잡아다가 와이로 즉 뇌물로 백로에게 주면서 까마귀가 청탁을 했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뇌물을 바친 자들만 과거 급제하는 그 현실의 부정부패를 풍자하는 그러한 문구가 되겠죠. 이때부터 와이로가 이제 부정한 뇌물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와자 이로울 이 백로로, 즉 개구리가 백로를 이롭게 한다. 그것이 뭐냐, 즉 뇌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임금 명종은 크게 탄식해서 다음날 이규보에게 조만간 과거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종은 궁에 들어와 가지고 곧바로 과거를 시행하라고 지시를 하죠. 이규보가 시험장에 가서 다 보니까 시험관이 탁 내걸은 시제가 바로 유아, 무아, 인생, 지한이라고 하는 8글자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규보는 자신을 찾아왔던 사람이 임금이었구나 하고서 화들짝 놀라면서 2번 임금이 있는 곳으로 향하여 절을 하고서는 일필휘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규보 선생이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제천시 노인회관은 여러분들의 빛나는 은빛 청춘을 응원합니다.